안녕하세요. 핫백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아주 이제 가운데라고 볼 수 있죠. 올 가을은 조금 뭐랄까 좋은 시즌이 조금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데 언제나 가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금붕어를 기르는 분들은 가을이 좀 더 남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죠. 다른 물고기랑 다르게 금붕어는 이제 동면이라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동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동면을 하는 이유는 그냥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년에 산란을 위해서 산란 사이클을 핸들링을 좀 잘하기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번식을 위한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리더가 좀 쉬게, 금붕어 키우기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라는 이 두 가지 측면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미로 몇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동면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종특은 누가 뭐 한다 그러면은 앞뒤 안 가리고 좀 쫓아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굳이 동면을 해서 금붕어의 수명을 떨어뜨릴 이유가 있느냐. 사실 동면은 금붕어한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동면을 시키지 마세요. 동면을 시킨다 하더라도 12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세요. 12도 이제 적정 동면 수온이 10도 이제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10도, 뭐 11도, 12도, 뭐 8도, 9도 뭐 이런데 10도 정도에서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금붕어가 데미지도 덜 먹고 무엇보다 감상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금붕어 동면이라 해서 금붕어가 바닥에 가만히 이제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금붕어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가장 적당한 동면의 모습은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10도 정도면은 서서히 이제 수온이 떨어지면 10도 정도면 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 바닥에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동면을 하는데 고기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 이거는 이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고기한테 데미지가 크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0도 정도로 유지시키시고 고기가 이제 10도면은 먹이를 안 먹거든요.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10도에서는 고기가 소화를 거의 못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장염되는 거죠. 뭐. 그래서 봄에 죽죠. 그래서 겨울에 그러니까 10도 정도 된다고 하면은 먹이를 주면 절대 안 줍니다. 먹이를 안 주니까 환수도 안 하죠. 그래서 좀 편안한 그런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동면의 기간은 약 뭐 넉넉 잡고 2달, 짧으면 30일에서 2달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는 한 50일 정도로 써놨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면이 50일인데 동면 기간, 그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인데 동면, 그러니까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뭐 영양 섭취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붕어도 겨울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오기 전에 건강하게,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병이 안 나고 건강하게 만들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먹이도 좀 충분히 주면서 좀 이게 영양분을 에너지를 좀 보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물이죠. 물. 그러니까 물은 뭐 두 가지예요. 청수가 좋다, 그냥 투명한 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든 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예, 그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영상 찍을 것은 화백놀이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마당에는 고기를 다 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래도 좀 추우니까 그래서 지금 마당에 있는 건 그냥 물만 담겨져 있고요. 지금 고기는 다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여기 다 들어갈 거고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서 동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서. 근데 아주 여기 투명한 데가 있죠? 토자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서서히 관리할 것이고, 이제 우리 강산 애들도 아주 지금 건강하게, 수온은 대체로 한 17도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실내 수온은 실내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는데요. 수온은 재보면 거의 한 17도, 뭐 떨어지면 14도 그 정도까지 돼요. 상당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여기 유금도 밖에서 색을 올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도 아주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있고요. 지금 물이 조금 뿌예 보이고 하지만 지금 청수 단계예요. 여기는 어저께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물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투명하죠. 근데 이제 이쪽은 보시면, 자, 청수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청수로 쭉 해서 얘네들도 이제 동면을 들어갈 건데, 유금은 태생적으로 오키나와가 원산지라서 동면에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뒤집어질 수 있고 하니까 한 15도 정도? 그 정도로 동면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다가 수온이 더 낮아지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난주들 내년에 번식할 종어들이죠. 여기도 봅시다. 청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항을 깨끗이 수조 청소해 놓은 다음에 물 받고 먹이 주고 그러면서 청수를 만드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청소도 했지만 여과기가 들어있죠. 여과기가 있으면은 청수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여기도 여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면을 들어갈 애들은 제가 일부러 여과기를 뺍니다. 물론 평소에 한수를 많이 하면서 키우는 거, 그럴 때도 여과기가 필요 없지만, 동면 전에 청수를 만들려고 하는 애들은 일부러 또 여과기를 빼죠. 그러면서 이제 물을, 청수화를 만들고 있고, 여기 지금들은, 뭐 얘네는 동면을 하더라도 지금은, 얘네 지금 조색 작업을 올해 마지막으로 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질을 좀 더, 좋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아주, 여기도, 토자금 애들인데, 아주 조용히, 이렇게, 여기도 봅시다. 청수가 잘 됐죠. 청수가 잘 돼 있으면, 수온도 좀 보존된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쪽은 저렇게 여과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청수가 이렇게 지네요. 여과기는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청수가 한번 진행이 돼버리면 여과기 소용없어요. 저걸 빼고 물 다 가려주기 전에는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색 올리고, 좀 뭐랄까, 뭐 그 여러 가지 녀석들, 그런 아이들이 좀 몰아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더 추워지면 들어가야죠. 그래서 요것도 준비되고 있고, 얘네들도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우리 난주 종어들이, 그저께인가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이제 청수 만들려고. 바닥이 워낙 더러워서 청수가 됐다가, 좀 청소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 어제 이틀 됐네요. 청수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대체로 여과기가 없는 곳에는 청수화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좋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이제 유금 색 올리는 그런 좀 작은 애들인데 청수가 잘 되고 있어요. 대체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것, 물을 만들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데, 저는 이때 청소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게, 관리 면에서 이제는 급이가 좀 아무래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먹이 좀 덜 줘도 되니까. 그래서 먹이를 많이 준다고 해서 얘네가 소화되는 게 아니고, 또 안 주면 살이 빠지고 하니까 먹이를 적당히 주면서, 그리고 걔네들이 청수를 먹으면서 이제 뭐랄까요, 그 체형 뭐 그런 걸 유지한달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댁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뭐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여기 여담이지만, 제가 과거에 왜 청수에서 키우는지를 깨달은 게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청수에서 탁 관리하다가
이제 어느 날 고기를 탁 떠봤을 때 그 청수 안에서 변한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상 깨끗한 물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청수해서 잘 관리되는 그런 상태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만 보는 거예요. 물만 관리하고 그리고 먹이 적당히 주고. 그러니까 이런 물에 있으면 고기들이 꽤 건강해져요. 그래서 금붕어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보는 뭐 적절한 물 좋죠. 이런 상태에서 건강함을 보는 것도 좋지만 무언가를 추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길러가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 그리고 그 완성된 것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뭐랄까 같이 꺼내서 보는 그 품평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저는 목표로 이제 금붕어를 길러 나가면 다른 다른 물고기를 키울 때와 좀 다른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뭐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한 20여 년 전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과 정보를 자꾸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금붕어를 즐기는 방법을 좀 새롭게 그리고 좀 더 확산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금붕어 여러 종류 있는데 뭐 난주 아니면 오란다 두 개로 국한돼 있어서 너무 단순하잖아요. 뭐 생태계도 그렇듯이 뭐 몇몇 종에만 국한되면은 그 생태계는 되게 불안정한 거라고 하는데 좀 다양한 금붕어 품종이 많이 좀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금붕어를 키우는 방법도 다양하게 알려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멋진 금붕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자꾸 노출된다면 그것이 다양성 확보되고 결과적으로 금붕어 문화의 한 축을 당당하게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금붕어 토자라는 놈을 키우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배회주도 않는 거를 하는 이것은 변태인가? 깊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속에서 제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상상하면서 보는 거죠. 잠깐 볼까요? 되게 뭐랄까요, 좀 유망주? 종종 보여드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몇 마리만 한번 떠서 토자를 한동안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올해 비로소 이제 조금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좀 늦게 태어났지만 거의 뭐 5월 말에 태어나서 지금 여름 동안은 좀 작았죠? 이제 확 자라야 되는데 겨울이 되니까 금붕어가 늦게 태어나면 이렇게 작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 것도 있었고 뭐 다 핑계이긴 하지만 토자를 좀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이렇게 보니까는 근사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애인은 군대에서 면회온 애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가끔 봐야지 이쁜 겁니다. 금붕어는 약간 그런 면에서 재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면 무작정 시키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시고 웬만하면 시키지 마세요. 금붕어가 힘들어하지 않게 적당히 겨울은 겨울답게 관리하시면서 즐기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